안녕하세요. 내면 탐험 모리스입니다. 어,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의 기분이 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신념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불친절할 의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의 두려움이나 수치심, 죄책감을 자극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는 자칼의 솔직함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솔직함을 비폭력 대화에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중에 이 자칼의 솔직함과 기린의 솔직함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칼의 솔직함은 사실 우리의 어떤 자동적인 생존 메커니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정체성이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의 뇌는 일반적으로 공격 아니면 회피 아니면 경직 때는 그 모두 중에 하나로 전환이 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 반응 중에 하나로 우리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죠. 또는 우리가 깊은 내면의 욕구를 이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자칼의 표현을 억눌러서 쌓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우리의 모든 표현과 행동들이 이거를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어떤 걸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공감하고 내 자신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표현과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을까? 좀 더 명확한 용어로 자기 인식과 자기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공감을 키우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칼의 솔직함으로 불리는 생각, 판단, 신념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목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자칼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린의 솔직함을 선택할 수 있죠. 기린의 솔직함은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에너지와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능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을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에너지랑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 그리고 상대의 욕구를 주의를 기울여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에 기반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느낌이 원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의 어떤 취약함을 보면서 좀 안전함을 느낄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취약함을 공유하고 상호 어떤 의존할 수 있는 관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우리가 자칼의 솔직함, 우리 내면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 어떤 평가들이 올라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우리 생존과 관련된 것인데, 그 생존과 관련된 것의 어떤 반응, 어떤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순간을 회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과 관련돼서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분노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표현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의 욕구,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도대체 이게 이런 생각과 판단과 신념을 한번 관찰해 보고,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 안에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판단, 신념들이 올라오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기린의 솔직함으로 우리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서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나한테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한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취약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느끼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리고 나한텐 이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아, 나도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도 되는구나 라는 걸로 좀 받아들여져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취약한 관계로서 의존할 수 있다. 상호 의존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과 관련된 연습, 실습은 관점 취하기인데요. 이 관점 취하기는 어떤 공감의 어떤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익숙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좀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도 하죠.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뭐 종이 2장과 펜을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어떤 나의 어떤 상상력,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점이 어떨지 상상력도 좀 키워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관점을 봤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이에 4개의 세로 칸을 그립니다. 4개의 기둥을 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 기둥에는 최근에 내가 가졌던 상호작용에서 단절이나 자극, 불러일으켰던 말을 관찰 내용으로 적으세요.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거.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그 상황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적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적어 보시고요. 제가 말하는 속도가 혹시 좀 빠를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일시 정지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칸에는 그 대화를 떠올렸을 때, 그 나에게 자극이 됐던 어떤 말이나 그 상황, 그때를 떠올렸을 때, 그때 어떤 신체 감각과 감정, 그거를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내 몸의 감각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 감정이 어땠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신체 감각과 감정들을 작성하면서 내가 그걸 알아차렸었나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감각이 있구나, 내 몸에. 아니면 내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세 번째로는 그때 나에게 어떤 욕구가 중요했는지를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뭐 존중, 배려, 어떤 연결, 뭐 공동체, 관심, 뭐 나의 목표, 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나의 욕구를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4번째 칸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현재 내가 이걸 글을 작성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신체 감각, 뭐 감정, 어떤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종이에는 두 개의 세로 칸을 그립니다. 세로 기둥. 그리고 그 상대방, 그 나에게 자극이 됐던 그 말과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이 돼서 방금 앞에 첫 번째 장에 적어둔 문장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찰로 내가 적었던 부분, 그 말과 행동을 실제로 듣는다고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어, 그 상황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상대방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했던 말이 그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도록 영향을 미칠까요? 최대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느낄까? 뭐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능한 그 사람이 돼서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과 그리고 어떤 게 중요했을까? 정서적 안전 아니면 뭐 배려, 존중.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칸에는 이 경험, 지금 했던 이 질문과 관련된 경험에서 내가 어떤 신체 감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욕구, 어떤 욕구가 중요했을지 추측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감정 뒤에 이들은 이런 게 중요했겠구나. 그리고 이 적은 것들을 음미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가능한 경험들을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어떤 거를 좀 발견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내가 이런 상대방의 관점에서 감정이나 욕구를 들여다볼 때, 어, 내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찰.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관찰. 어떤 걸 보았는지, 어떤 걸 들었는지, 그때 나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했던 말을 바꿀 수 있다면 좀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오늘 이 연습을 통해서 어,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우리가 순서로는 내 감정과 욕구, 내가 어떤 것을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기 전에. 근데 이게 왜 가치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지, 상대방의 관점을 바라보기 전에 나의 감정과 욕구, 나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 어, 왜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오늘 연습에서 지금 이 연습이 잘 진행이, 어, 자기 공감이나 자기 인식, 자기 연결이 좀 잘 이루어졌다면은 내 감정과 내 욕구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는 게 더 수월해졌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됐다, 안 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내 자신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어, 사실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이런 것들이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어, 자신의 속도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조금 경험적으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솔직함과 관련된 내용을 했어요. 솔직함이 갈등이 되는 경우, 그러면은 이 솔직함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왜 나는 솔직하고 싶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뤘고,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의 솔직함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서로 좀 갈등 없이 연결되는 어떤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